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오빠라고 부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김건희 씨가 많은 사람들과의 친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을 오빠로 불러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말한 대로 가족과도 같은 관계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청문회 때 조남욱, 조성욱, 조원일, 삼부토군 소유주들과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들은 우리라는 경제 운명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농단,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심스럽다는 음성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상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그런 또 가족 사이고. 네, 지금 그 김건희 씨의 전화통화 녹취인데요.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저기 그런 가족 사이이고, 가족 사이라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겠죠. 어제 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에서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회자체를 이용해서 신종수법의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익을 챙겼다는 추가 의혹입니다. 장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씨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제보가 있다며 김 씨가 이 전 대표와 통화할 때 오빠라고 호칭하는 걸 들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는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장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과 공모해 이 전 대표와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폭로했다는 국힘당 권선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은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측 제보자를 국회 상임위의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권선동 의원의 물타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메시지를 부정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그 뻔한 짓거리일 뿐인 거죠. 거리낌 없이 오빠라고 말하고 또 분명 건희아라고 불렀을 텐데요. 이런 친분관계가 있었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동해석유가스 매장 발표 에너지 주가 조작 사건까지, 또 전방위로 벌어졌던 구명로비, 인사청탁, 사건 무마,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가는 상황인데요. 그냥 국가를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지금 삼부 관련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일단 삼부토건이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고요. 이 금감원에서도 조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들을 만났을 때 이미 6월 27일 목요일에 만났을 때 네. 단톡방에 나오는 3부 이야기가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건 군 골프장 3부다라고 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군에 3부 골프장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임성근 사단장은 단호하게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후에도 그렇지만 이미 6월 27일부터 이미 입을 맞추고 왔구나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분들이 또 다른 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종호 측 관계자들끼리 주식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관련된 좀 저는 삼부토건 주식에 투자했었는지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이 제보에 대해서도 이종호 씨가 청문회에 참석하셔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예. 청문회에서 좀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사 취재의 결과로서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의원님은? 실제 이 여러 조사 과정에서도 이종호 씨가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는 제보도 있었고요. 또 그 통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오빠라고 부른다라고까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통화를 했다든지 오빠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제보는 혹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접수가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7일 목요일 의원실에서 저희 보좌진과 함께 들었고요. 이종호 씨 측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종호 씨 측 관계자가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를 오빠라고 부른 적도 있다라고 지금 의원실에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오늘 오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단 하루 만인 오늘 30일까지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겁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내일인 31일 청문 보고서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울러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방통위 부위원장의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임명 강행 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이진숙 씨는 최단 기간 내에 탄핵당한 방통위원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이라면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무슨 자격으로 이토록 뻔뻔스러울 수 있을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어떠한 비난과 예상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제 판단 그리고 발언을 유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대변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홀로코스트는 전 인류가 용납 못할 잔인한 만행이고 어떤 유대인도 홀로코스트가 나치에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며 강제적이었다는 것에 대답 안 할 유대인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위안부 만행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강제적이며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적이라는 정도의 대답도 못하는 방통위원 후보자, 일본 좌이대의 한반도 진출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후보자,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 국가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하지 못하는 후보자, 일본이 한국의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SNS에 쓰는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발언해서 앞으로 당할 모든 탄압을 제가 감수하고라도 위안부가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할 수 있다면, 일평화헌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면, 일본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동맹국가가 될 수 없다는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다면 저에 대한 온갖 탄압과 비난을 감수하고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 PPT 띄워주세요.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안 되는 이유 많이 얘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그것도 장관급 인사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부의 창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공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행기사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법인카드를 때로는 본인이 때로는 수행기사가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현 간사단을 비롯한 대전 MBC 방문단이 수행기사에게는 따로 법인카드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성심당 관련 거짓말.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카드로만 26회 86만 1,400원 사용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15회 109만 7,900원 결제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광고 영업용 골프 접대. 뭐 협찬이나 광고를 위해서 뭐 법인카드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코바코가 하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영업을 할 필요도 없었고 미디어랩법 위반입니다. 무단 결근. 2017년 12월 이후 무단 결근했다는 의혹이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MBC에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응징하겠다 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댓글 한번 보십시오. 댓글에 광고를 주고 안 주는 건 기업의 자유선택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광고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권재홍 부사장 관련 투서입니다. 2012년 이진숙 후보자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투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투서는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는 대상이 최문순 사장입니다. 이는 송여운 비서실장에 의해서 확인도 되었습니다. 사장에게 워싱턴 특파원이 메일이든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 얘기한 게 사적인 얘기입니까? 공식적인 투서, 공식적인 신고라고 봐야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위키트리 공은희 대표와 이게 입장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은희 대표는 분명히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근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 충돌 부분도 저희는 공은희 대표 쪽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넘겨주세요. MBC 감사 회피 관련 여기서 수없이 많이 나왔죠. 이건 명백한 팩트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까지 보냈고 그리고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뭐 기억도 하지 못하고 뭐 우체국 등기가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도 거짓으로 봅니다. 또 넘겨주세요. 뉴스타파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기사. 커피 타줬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커피 타줬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죠. 헌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6개월이 지나면 헌혈을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임이 밝혀졌죠. 이거는 시간도 없고 급해서 이 정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온 모든 것 다 부적격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추천되지 말아야 될 후보이며 공직은 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 거짓 답변. 그 외에도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본인이 분명히 분류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놓고 좌파, 우파를 가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 그리고 좌파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이런 공직자가 절대로 대한민국의 장관급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인사청문회 채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